스터디 점수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은 간호 학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예비 간호대생분들은 케이스 스터디가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가 뭔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호학과 학생들은 임상에 나가기 전에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통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병원으로 임상 실습을 나가요. 케이스 스터디란 이런 임상 실습을 하면서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 한 환자를 선정해서 그 환자의 진단명부터 과거에 알았던 질환, 치료 방법, 치료 결과 등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공부해서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2주일에 한 번씩 학과 교수님이 병원에 직접 오셔서 학생들이 준비한 자료를 평가하는 컨퍼런스 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사실 졸업 전 실습 점수에 이 케이스 스터디가 포함이 되어서 간호학과 학생분들은 이 케이스 스터디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처음 이걸 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떤 환자를 선정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평가 항목이나 평가 기준들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케이스 스터디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케이스 스터디 점수 잘 받는 방법 첫 번째, 환자의 히스토리를 작성할 때 환자의 진단명과 히스토리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제가 저번에 환자 입원 시 필요한 히스토리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히스토리가 아주 중요한 항목 중 하나예요. 환자의 과거 질병이나 현재 건강 문제를 히스토리에 꼭 관련 있게 기입하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뇌경색은 쉽게 생각해서 뇌혈관이 막힌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말이 굉장히 어눌해진다거나 몸 한쪽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러한 증상들을 히스토리 작성란에 구음장애, 보행장애 등 이렇게 관련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신장을 콩팥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장이 나빠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숨이 차는 거예요.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아 몸에 물이 쌓이고 부종이 생겨서 호흡곤란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히스토리 항목에 호흡곤란, 부종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 질병 상태와 일반적인 문제를 잘 기입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도 학생 때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히스토리를 할 때 입원 동기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냥 넘기시는데 이러한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평가할 때 히스토리와 환자의 진단명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점수 잘 받는 방법 두 번째, 환자의 질환의 증상과 맞는 적절한 간호 진단을 내리고 근거 찾기. 여러분들 간호 진단을 모아놓은 책을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책은 제가 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책인데 책 한 부분에 간호 진단을 모아놓은 면이 있어요. 여기에 쓰여진 간호 진단을 참고해서 내가 정한 환자의 질환과 증상에 맞는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뭔지도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간호 진단을 내려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뇌경색을 주제로 정했다고 해볼게요. 뇌경색 증상이 몸 한쪽이 치우쳐지는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라면 첫 번째 간호 진단을 편측성 운동장애라고 내릴 것 같아요.
뇌경색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몸의 한쪽이 힘이 빠진다거나 아예 힘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에게 팔 힘을 줘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꽉 쥐게 되는데 뇌경색 환자분들은 힘을 거의 이렇게 못 주거든요. 그리고 이 진단을 내렸으면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근거를 찾아야 해요. 모터 그레이드라고 실제로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척도거든요. 그레이드 0부터 5까지 있는데 이 환자는 그레이드 몇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기입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힘이 빠져와 같이 환자가 직접 말하는 주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에 약물과 관련된 출혈 위험성, 운동장애, 낙상 위험성 이런 진단이 와야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피로 또는 우울감 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먼저 와서는 안 됩니다. 즉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맹장염으로 수술을 한 환자를 케이스로 정했다? 그럼 바로 나와야 할 진단은 통증이 되겠죠? NRS라고 통증 척도를 보는 자료인데요.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 0점, 죽을 만큼 아프면 10점이에요. 환자에게 NRS를 설명하고 환자가 답하는 NRS 점수를 기록하면 그게 객관적인 근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자가 간호결핍 이라던가 질병과 관련된 지식 부족 이러한 간호 진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되겠죠? 대충 감이 오시나요? 케이스 스터디 점수 잘 받는 방법 세 번째,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 및 수행이 올바르게 작성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간호 진단을 내렸잖아요. 그럼 그 진단에 부합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뇌경색 환자의 간호 진단을 여러 가지 내린 것 중에 낙상 위험성으로 했다 하면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들이 뭔지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1번은 침대 바퀴를 고정하고 침상 난간을 올린다. 2번은 개인 야간 등을 항상 켜둔다. 이런 식으로요. 또 맹장 수술을 한 환자에게 통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하면 계획 및 수행을 NRS 4점 이상 시 진통제를 투여한다. 마사지 및 온열팩을 사용해서 대체요법을 실시한다 등 여러 가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간호 진단을 내린 것과 흐름이 일치하는 계획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케이스 스터디 점수 잘 받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간혹 페이지 수를 채우려고 불필요한 내용을 집어넣으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환자의 증상이나 검사상 상태를 충분히 사정하였는지, 근거 있는 간호 문제를 집어내고 진단을 내렸는가,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므로 페이지 수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실습도 하고 케이스도 작성하느라 머리 아프고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케이스 스터디 점수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실습 점수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자를 선정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으면 일하고 있는 간호사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알려줄 거예요. 다만 아주 바쁜 시간대는 피해주세요. 이브닝 때 오후 8시에서 9시쯤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